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강의 내용이 좀 어렵지는 않나요? 좀 재밌어요. 아, 재밌다가지고 저 기분이 저희 앞뒤로 이제 마무리 3강이 마무리 세 번째 주제가 마무리인데요. 대비하는 건데 나쁜 거, 잘못된 거하고 대비시키는 식으로 하면은 잘 되는 거가 더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정치, 경제, 투쟁이 잘 결합되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거나 사회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보이실 거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결합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이제 분리해버리는 거, 이분법적. 우리가 삼인주의적, 이분법적 분리. 그래서 이걸 자꾸만 분리해서 전문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화를 어떻게 하냐면 노동조합과 이제 당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당은 정치투쟁하고 뭐 노동조합은 경제투쟁해서 서로 분업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도 정치투쟁에 대해서 적절히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당도 노동자들이 경제투쟁에 대해서 적성을 관심을 갖고 연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미 삼인주의적으로 이게 분리가 되면서 결국 어떻게 가게 되냐면 두 쪽 다 이제 잘 안 되게 돼요. 경제투쟁은 주로 뭐 내셔널 센터라고 그러죠. 민주노총 비슷하게 이제 전국 조직이 정부하고 계속 정책 협의하는 거나 하고 정당은 그런 거는 노조가 하는 거지. 그래서 계속 이제 다음 선거나 의식하는 활동하고 그렇게 되니까 둘 다 이렇게 서로 간에 흐지부지되고 활리가 없어져요. 저는 이제 민주노동당 활동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근데 민주노동당 초기에 이제 이렇게 분리하는 거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렇게 분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국회의원이 되신 인간에 활동했던 분들 중에 정말 투쟁 현장에 가서도 열심히 같이 싸웁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입법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에 어떤 동지한테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 오라고 했나. 같이 싸우자는 얘기를 해야지 무슨 자기가 가서 국회에서 뭐 입법하겠다고 그런다고 뭐 되느냐 이거죠. 그런다고 뭐 노동법이 좋은 쪽 개정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싸워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뭐 이런 요인들이 있으면서 좀 초기에 그 안 좋은 이분법적 분리가 우리나라에도 발생을 해서 지금도 좀 그게 극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정당이나 뭐 이런 사회정당이나 이런 정당들이 창당이 되면 이거에 대한 결합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노총도 사실 정치투쟁을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좋은 겁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노동조합이 자꾸만 그런 거 하냐 이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태도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노동조합 같이 하지 않고 자꾸 무슨 정치투쟁하고 그러냐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이거는 이제 올바른 태도가 아닌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 잘못된 게 이제 경제주의인데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경제주의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주의적으로 가게 되면 생존권 투쟁 열심히 하고 정치 투쟁은 좀 다른 쪽에서 하라는 뜻이 돼요.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또 이렇게 되니까 진보정당은 오히려 별로 영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당장 효과도 없는 것 같으니까 자꾸만 오히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데 찾아다니는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되냐면 자유주의 세력을 자꾸 쫓아다니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만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뭘 좀 해주게 이렇게 압력을 넣는 식으로 운동을 이렇게 하는 정도로 나가는 거죠. 다음에 이제 무정부주의에 대해서 이 무정부주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없는데 은근히 좀 따져보면 무정부주의적 사고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정부주의의 특징은 무정부주의는 우리나라에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무정부주의가 굉장히 이제 뭐 정말 모든 질서를 부정하니까 더 이게 근본적인 것 같은데 특징이 뭐냐면 정치 투쟁을 부정을 하는 게 전통적으로 무정부주의예요. 그다음에 이제 정당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아요. 뭐냐면 그건 다 노동자들이 농락당하는 것이다.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본가들한테는 이 중요한 투쟁을 자체를 노동자들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무정부주의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종의 정치 기피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정치 기피증을 갖게 되는 것은 기성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 정치 자체를 제대로 안 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그다음에 경제투쟁에 반대하는 경시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외국에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라살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임금 철치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 얘기를 할 때 사실 그 비판을 이제 임금 인상 투쟁의 의미가 없는 것이냐 있다. 근데 이것을 바로 임금과 자본에서 배운 걸 가지고 라살레를 반박한 거예요. 라살레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임금 철수라는 임금이 이미 전체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해봤자 말짱 헛수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럼 뭘 하자고 했느냐? 협동조합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 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좀 특이하게 정부를 통해서 하자. 그래서 이제 보통 선거를 통해서 우호적인 정부를 세워서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협동조합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잘 안 되고 하니까 좀 비스마르크가 뭐 억압적인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서 좀 좋지 않은 행동을 좀 했죠. 근데 아주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푸르동이라는 사람은 좀 달라요. 푸르동도 협동조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경제투쟁의 의의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제투쟁을 경시하는 부분은 이제 무정부주의 앞에서 얘기하고 연결되는데 박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정부주의를 주장을 했는데 박훈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게 조금씩 일상적인 투쟁을 누적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싫어했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준비했다가 일제히 봉기를 하자.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 있냐면,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좀 그래요. 자본주의가 굉장히 급변하는 시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기도 많아요. 그럴 때 그냥 매번 뭐 봉기를 하기 전에 하지 않을 때는 그냥 준비마다 봉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경제투쟁도 하고 하면서 그걸 축적해 가는데 일상투쟁을 굉장히 이제 경시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까지 가는 그런 흐름은 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나코싱디칼리즘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 아나코센디칼리즘은 이게 용어가 일종의 좀 이 생디칼이라고 하는 게 프랑스어로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생디칼리즘이 노동조합주의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트레이드 유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조합인데, 아나코 하면 아나키스트라고 그러죠. 아나키스트. 아나코 세디칼리즘은 뭐냐면 무정부주의하고 조합주의가 결합을 한 거야. 근데 앞에 보면은 좀 바쿠닌이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좀 노동조합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에 프랑스나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정부주의하고 노동조합주의가 결합을 해가지고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주장이냐면 굉장히 특정 형태의 투쟁 형태를 굉장히 강조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총파업하고 이제 노동조합의 역할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준비를 해서 잘 준비를 해가지고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해서 일거에 세상을 뜯어고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가능한가 그런데 실제 이제 역사적인 투쟁사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투쟁이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투쟁을 준비했다 싸우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지령이 떨어지면 그래서 이제 조선소 같은 경우에 이제 큰 백고동 같은 소리를 하면 모든 사람이 사업에 들어가는 식으로 했는데 상당히 그게 또 된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 후유증이 굉장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뭐 하는 분들 갑자기 초파업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기가 온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노동조합이 앞에 배운 강의나 오늘 강의에서 보면 일단 인노동과 자본을 폐지하고 이제 다른 사회로 넘어가기 위해서 생산성이 사적세를 폐지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강조했던 게 뭐죠? 노동자국가의 수립이죠. 노동자국가가 수립을 해서 국가에 의해서 국외 조치를 취하고 이제 전환을 해 들어가는 것인데 노동자 국가가 중심이 돼서 그 부분을 노동조합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에 프랑스나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영향력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 당시에 노동운동의 역사를 보면 당시에 상당히 많이 계량주의가 좀 득세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도 독일 같은 경우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수정만 해도 거의 100명이 넘었어요, 이미. 근데 이제 그러면서 주로 이제 의회주의적 활동을 하면서 일종의 이제 상층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부패 사건에 대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부패 사건에 연루되는 게 굉장히 빈발하고 하니까 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거 다 우리를 기만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정당이라는 거 통하지 말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자국가도 수립할 필요 없이 그냥 곧바로 노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노동자들이 직접 생산과 사회를 관리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상당히 지지를 얻은 거예요. 지지를 얻었어요. 그건 역설적으로 보면 이제 계량주의적 경향이 강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로 좀 무정부적 요소가 좀 강해졌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코 샌디칼리스트들 경향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자기의 기치로 내고 활동하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IWW나 이런 쪽은
아직도 아나파 생디칼리즘 이거를 굉장히 옹호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됩니다. 근데 이쪽의 특징은 좀 이렇게 전투성하고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어떤 기성 정치하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이런 경향이 좀 있나?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와 비슷한 얘기들이 좀 많았던 거예요. 요새는 이제 정당이 활동이나 정치 투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드문데 옛날에는 특히나 이제 선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회주의 운동이 선거 운동에 대해서도 거기에 모든 신소치나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리를 두면서 주로 이제 노동자 총파업이나 이런 거 강조하면서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좀 있었어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딱히 그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간 것 같지는 않은데 이 경향의 문제점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상당히 좀 관념적이라는 거예요. 총파업이라는 것이 처음에 주장될 때는 세상에 어떤 혁명도 가져오고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미 이제 그 경험은 사실 총파업 외국에서 얼마 전에 제가 어저께 뉴스에도 프랑스에서 500만이 총파업을 하잖아요. 500만이 총파업을 한다 그래서 프랑스가 다음날 세상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투쟁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그만큼 이제 노동법 개혁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을 보여준 거는 사실이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고 프랑스는 뭐 마크롱이 뭐 거의 국회의원들이 뭐 몇십 표가 되든 지금 거의 지지율이 거의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지금 투쟁하는 그 쪽은 처음부터 그 선거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이었고 마크롱에서 비판적이었던 세력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 맥락에서 얘기할 때는 그런다 그래가지고 자본주의나 이런 것들이 극복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필요한 투쟁이고 우리도 강조를 하지만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한번 묶어서 잘못된 입장을 한번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은 뭐 긍정적인 측면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네. 오늘 뭐 강의의 세 주제는 제가 대략 다 한 것 같습니다. 좀 다시 한번 요약도 좀 해보고 정리를 한번 하면서 강의 마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정치경제 투쟁론, 그리고 정치경제 투쟁을 요가에 결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제인데요. 이 주제는 이제 전체적인 우리 그 사회주의자 이번에 강의 흐름에서는 연결다리 역할을 좀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지금 앞에서는 이제 역사적 유물론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능과 자본의 자본주의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걸 좀 공부를 하셨고, 국가가 어떤 걸 공부를 하셨잖아요.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는 이제 투쟁을 해야 되는데, 투쟁의 뭐 세세한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투쟁을 하면 우리가 주로 어떤 투쟁을 하게 될 것이냐,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강의가 이제 사회주의 혁명론도 들어가고, 전략 전술도 들어가고, 조직론도 들어가면서 더 이제 싸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라는 얘기가 더 나올 겁니다. 구체적인 얘기들이 될 텐데, 저는 이제 그걸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강의예요. 예, 그런 강의고요. 그리고 오늘 뭐 강의에서 우리가 투쟁에 그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가 뭐죠? 그리고 정치 투쟁이 있고 그리고 경제 투쟁. 그다음에 특기할 때 이데올로기 투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강의에서는 부각을 못 시켰지만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만 있는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 투쟁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교육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처럼 운동이 조금은 좀 전환기에 있고 우리 사회도 전환기가 된 그런 상태에서는
사상투쟁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강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그것이 결합돼야 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이 저절로 결합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분리되게 보이게 만들고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제가 오늘 질문하면 뭐 문재인 정권하고 뭐 재벌들하고 뭐 이재용이하고 저러고 하나는 감옥에 가 있고 하나는 뭐 재벌의 문제 해결한다 그러면 다 한편이냐 이러면 사람들이 맞다고 다 박수치기보다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한테 눈에서는 아니 뭐 문재인은 뭐 이재용은 정말로 뭐 부잣집에 태어나서 저 3대째 완전히 직접 자본가인데 문재인 그 지금 대통령은 뭐 기껏해 번호석 떡밖에 안 했는데 자본가를 꼴이라고 그러냐. 사람들은 오히려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신 분들 외에는 오히려 좀 처음에는 오히려 매일매일 보는 거에서는 다른 거 아니냐. 그다음에 오히려 저번에 예를 들어서 이명박이 뭐 왜 노사간의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왜 우리 정부를 끌어들여가 자꾸 나보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이명박이 저 거짓말하고 부추기만 하는 것보다 맞는 거 아니야? 왜 자꾸 왜 쌍차가 망했는데 정권한테 책임지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왜 그렇게 보이냐 그래서 제가 조금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얘기를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공권사하고 자본주의 사회가 다른데 자본주의 사회는 철저히 생산성과 노동자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강제력이라는 게 경제적 강제력보다 더 무섭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은 정말 무섭지 않아요?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요새는 또 취직도 잘 안 되니까 취직도 안 되면 이걸 구조에 대한 문제로 가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취직되려고 뽑는 사람이 이미 제한돼 있잖아요. 그냥 거의 뭐 그 스펙 달라고 지금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해서 막 정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우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뭐 이거 제대로 하려면 뭐 그 정치 투쟁을 열심히 해갖고 청년들이 열심히 하더라고 어려운 얘기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바로 거꾸로 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를 뒤집어서 결합시켜야 된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이 결합되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싫어해서 자꾸 분리시키는 걸 하죠. 여러 가지니까 뭐냐면 그건 지배기급의 입장에서 그런 게 자본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는 중립적이고 모든 것은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는 개인들의 관계인데 왜 자꾸만 국가가 문제라고 얘기하냐. 내 자본가들도 그래요. 내가 뭐 당신 보고 와서 여기 일하라고 했냐 여기처럼 일 안 하면 뭐 감옥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좋아서 하는 거 아니냐. 기회도 균등하고 뭐 내가 무슨 당신한테 뭐 착취를 자꾸 했다고 그러는데 임금 주고 나는 그 대가로 그 물건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돈 내겠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요새 저는 마무리하는 거지만 좀 하나를 더 새로운 얘기를 하면 요새 뭐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라고 하는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암만 생각을 해봐도 사람들 속여먹는 것 같아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라면 이전부터 다 몰세를 부려야지 저는. 근데 그거 다 무슨 뭐 정의롭고 공정하게 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는 거 아니에요? 기회를 어떻게 균등하게 줘? 이미 뭐 학교 가는 것부터 균등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교육 격차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뭐 요새는 뭐 아주 다양한 게 많아가지고 기회를 균등하게 줘봤자 사람들이 기회도 활용할 기회도 안 돼요. 당장 어떻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마치 이제 그런 걸 하면은 좋은 세상이 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완전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허구적인 그런 개념 속에 사람들 가둬버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본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근본적인 관계를 건들지 않고 가는 그런 그 상태에서는 뭐 장관은 계속 이득이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된 걸로 보이지 않게 하고 그 이익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이제 뒤집어서 이제 우리가 정치투쟁, 경제투쟁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뭐 첫 번째가 정치투쟁 중심으로 경제투쟁을 결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정치투쟁에 대해서 적극적 관점을 가지고 경제주의적 관점을 가지면 안 된다. 정치적인 투쟁으로 가는 것은 다양한 경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자들도 다른 사람들하고 특별히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령 뭐 최순실에 분개하는 거, 세월호에 분노하는 것은 노동자들은 안 하는 거냐? 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내 문제거든요. 자기 임금 인상 투쟁하는 것만 내 문제 생각하는 건 사실 노동자를 되게 왜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서로 상승시켜가는 방식으로 결합시켜야 된다. 이렇게 두 번째 주제를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이것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 사례를 많이 들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삼인주의적 이문법으로 분류해서 정치투쟁은 정당히 하고 경제투쟁은 노동자에게 하는 식으로 정말로 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경제주의적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무정부주의적인 식의 관점을 가지면 오히려 좀 정치투쟁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투쟁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정치투쟁, 투쟁, 그리고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은 올바로 결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의 그 핵심 주제는 자본주의에서는 정치와 경제가 서로 분리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두 투쟁을 잘 결합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